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5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5월에는 31개 단지 총 25,782가구가 입주합니다. 4월 대비 79% 높은 수치입니다. 이 중 수도권 15,335가구, 지방은 1,447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중 가장 많은 수치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세에 따른 공사 지연이 변수로 떠오른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난 25일 KB부동산에 따르면 4월 선도아파트 50지수의 월간 상승률이 0.39%를 기록하면서 2개월 연속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 연속 둔화세를 보였지만 3월 이후 소위 대장 아파트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향후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들의 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나면서 집값이 재차 상승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경기도가 취득세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부동산 거래 동향을 보면 총 거래량은 63,574건으로 전년 대비 48.4% 감소했습니다. 이 중 공동주택 거래는 전년 대비 65.5%, 개별주택은 44.2% 줄었습니다. 올해 1분기 시장 전반에 나타난 부동산 거래 절벽 현상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전국 대장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세가 2달 연속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대선이 있었던 3월 이후 상승폭을 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소위 똘똘한 한 채로 대표되는 이 전국 대장 아파트들의 가격 지표를 보면 주요 재건축 아파트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서 가격 변화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극화 현상도 문제지만 이 저가 아파트들의 키 맞추기 현상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노란 톡방도 활짝 열어뒀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부동산 시장 양극화 현상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박영신 소장님이 2022년 부동산 투자 해법을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 포함되어 있을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올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크게 또 예상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이제 어떤 여론들이라든가 아니면 정책 이런 것들이 어떻게 펼쳐질까. 그래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예상되는 부분은 이제 어떤 규제 완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선회한다라고 이미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 배제를 이제 취임 이후부터 시행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도 완화를 하고 또 실제적으로 봤을 때 거래세도 좀 조정을 할 것 같고요. 또 임대사업자들의 혜택을 좀 더 유지하면서 늘리겠다라는 것도 지금 현재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의 어떤 임대부터 해서 매매, 어떤 수요들을 조절할 수 있는 또 공급까지 연결되겠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2022년도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제가 꼽은 거는 이제 직장과 거주지의 어떤 역학, 실제적인 거리 조건, 또 현재 직장이 구성들이 많은 지역들 주변으로 봤을 때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주 근접이 과연 얼마만큼 더 활성화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단기 부동자금이 얼마가 되느냐, 뭐 지금 봤을 때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떠다니는 돈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단기 부동자금, 현금, 예금, 6개월 미만의 정기 예금이라든가 양도성 예금 증서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현재 금융 자산 등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게 지금 얼마 정도 되냐면요.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1,544조 정도 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갈 곳을 찾지 못해서 현재 실제적으로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될지, 어디다가 또 어느 어떤 그런 상품에 내가 현재 올인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돈들입니다. 1,544조라는 엄청난 돈이고요. 이게 지금 예상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가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완벽하게 종식됐다라고는 보기 어렵고요. 계속 이제 우리 이 국민들과 특히 이제 인간들과 같이 이제 호흡을 하면서 어떤 바이러스성 독감 수준으로 이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종식된 게 아니죠. 거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세계적인 불황이 오기 시작하면서 원자재 값이 뭐 현재 날이 다르게 이제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 주식시장도 안 좋고요. 거기에도 경기 전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화될 우려가 크다. 그래서 전망치가 굉장히 밝지 않습니다.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돈들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가장 관건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스태그플레이션 정도의 현재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을 동반한 경기 침체,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물가만 계속 오르고 있는 현재 4%대의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이제 1.5%대로 또 얼마 전에 또 올렸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도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경제 성장에 우리나라 한국 경제가 얼마만큼 성장을 할 것인가. 이거 수정안이 또 발표가 됐죠. 그래서 이제 올해 2022년도 상반기에 경제 성장률을 2.7%, 연간으로 따지게 되면 2.6% 정도 잡았습니다. 2.6% 정도 잡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보다도 굉장히 낮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스태그플레이션이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민간 소비 같은 경우도 현재 실제적으로 3.4, 그다음에 건설 투자도 2.8, 설비 투자도 1.8 정도에 머물 것 같고요. 수출 증가율 같은 경우는 현재 9.1 정도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상반기에만 4.2%고요. 하반기에 3.6%. 그래서 통계를 내보면 3.9%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업률도 실제로 3.7에서 3.5까지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인구가 또 감소되고 있는 부분, 2030년도 기점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현재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생산활동의 인구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1인 가구는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소형주택도 인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예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주근접 지역이나 생활인구 많은 지역을 아무래도 선호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과 이제 뭐 국제적인 정세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별히 이제 인구 감소를 통해서 생산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생활인구가 줄어드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직주 근접 지역을 먼저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 연령 구성비를 보게 되더라도 50세에서 64세, 25세에서 49세, 15세에서 24세 정도로 이제 생산 가능 인구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25세에서 49세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제로 49.3%대까지 멀리 봤을 때 그렇고요. 2030년도 정도 보게 되면 49.7%, 2025년도가 50.6%로 줄어들고 있죠. 그다음에 50세에서 64세의 현재 생산 가능 인구 같은 경우도 36%대 현재 머물고 있고요. 15세에서 24세, 15세에서 24세 청년층들 인구 비율을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수치가 낮게 형성되어 있다. 그만큼 생산 가능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활동 인구가 줄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로 소비재, 특히 이제 소비활동이 그만큼 촉진이 안 되고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연도별로 봤을 때 1, 2인 가구 증가가 얼마가 되느냐. 지금 현재 상황에서 1, 2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핵가족화된 지도 오래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2000년도부터 해서 2045년도까지 봤을 때 그럼 2025년도까지만 보게 되더라도 이제 앞으로 한 3년 정도 남았죠. 31.9%대까지가 1인 가구로 늘어나고요. 1, 2인 가구를 합치게 되면 62% 됩니다. 혼자 사는 인구 비율이 실제적으로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이 넘어갑니다. 거기에 3인 가족 비율 당연히 줄 테고요. 4인, 5인은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될 거고요. 저출산, 고령화, 뭐 이게 가장 큰 영향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2인 가구 늘어나는 비율에는 청년층과 노년층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층 인구의 독거노인도 많이 늘어날 테고요. 거기에 청년층 같은 경우는 혼자나 둘밖에 안 되는 어떤 가족 수 때문에라도 1인 가구는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1인 가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현재 생산 가능 인구도 그만큼 줄고 생활활동, 또 어떤 그 경제활동 인구도 그만큼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지역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면 1, 2인 가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어디냐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포커스로 잡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의 도심과 현재 실제 전체적인 강남 역삼부터 해서 강남권과 도심, 뭐 용산, 한남 이렇게 따졌을 때 서울시에서 읍면동별로 세대원수, 세대수를 보게 되면 혼자 사는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냐라는 부분을 좀 포커스로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남과 역삼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다 1, 2인 가족, 특히 이제 청년층들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굉장히 왕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직주 근접입니다. 직장과 거주지가 먼 걸 원하지 않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시달리는 거 싫기 때문에 정말로 좋은 직장을 다닌다 한다면은 직장 근처로 해서 내가 거주지를 마련하려고 하는 어떤 습성 때문에라도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현재 붉은 색깔 라인들, 특히 이제 현재 신설 법인들, 이게 회사가 많이 차려지겠죠. 어떤 법인체든 간에 법인체가 계속 창업을 한다는 얘기는 그 지역의 일자리를 계속 끌고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봤을 때는 현재 서울시에서도 신설 법인의 창업을 어디다 많이 하느냐 봤을 때는 단언컨대 말씀드린 대로 강남 지역과 소공동 주변의 중심권, 그다음에 현재 구로동 주변 이런 주변들이 대부분 다 신설 법인들의 창업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당연히 1, 2인 가구, 특히 이제 청년층 인구들을 끌고 다니면서 그 주변의 주거 형태를 굉장히 많이 바꿔놓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소형주택이면서 오피스텔이라든가 소형 정말로 깨끗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까지 확보가 된 그런 주택들을 굉장히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일자리 관련된 현재 일자리 관련 핫스팟 지역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다 강남 지역과 한강 이남 지역인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다 1, 2인 가족, 특히 이제 혼자 사는 인구 비율이 많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들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원하는 주택들을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 임대는 굉장히 잘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또 현재 임대를 놓게 되면 임대료가 또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한강 이남과 한강 이북을 봤을 때 강을 중심으로 했을 때 북쪽과 남쪽을 봤을 때도 강남과 강북의 임대료 차이는 거의 평균 2배 정도가 납니다. 어떤 뭐 주택이든 뭐 어떤 사무실 공간이든 상가든 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붉은색 라인이 가장 높게 형성된 지역입니다. 용산과 중구, 서초, 강남, 송파 이런 지역들이 가장 높은 임대료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면서까지도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 또 특히 이제 직장인들 또 그 주변에 또 협업업체들이 같이 협력업체들이 같이 연결돼 있다면 당연히 이쪽 지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서 직장 인구들을 그만큼 더욱더 끌어모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말씀드린 대로 직주 근접이라는 경우는 직장과 거주지가 가까워져야 되고 그렇다면 직장과 거주지 가까운데도 걸어 다니지 못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가까운 교통 편의가 있어야겠죠. 교통 편의는 실제적으로 전철이 가장 대표적인 건데 전철 노선이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핫스팟 지역, 골드스팟 지역이 가장 강남, 서초, 송파 지역이 많은 지역인데 직장 구성도 직장군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그런 지역이 대부분 다 강남, 서초는 6개 노선의 전철 역사만 96개입니다. 이제 곧 100개가 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GTX 노선부터 추가로 연장되는 또 5월 28일 날 기점으로 신분당 연장선까지 또 개통이 되기 때문에 100개가 넘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주변의 어떤 교통 여건이라든가 직장이 구성될 직장군에 몰려있는 협력업체들과 관련된 업체들의 그 비율 이것들 따라서 직장인들은 그만큼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실제적으로 내가 생활을 어디가 하는가 거주지는 별도고 생활하는 인구는 따로 있죠. 우리가 꼭 직장에서 거리를 따졌을 때도 내가 직장에 다니는 지역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생활을 많이 하느냐 그리고 내가 아침 저녁에 잠만 자는 지역 따로 있을 테고요. 직장 나와서 일을 하면서 근무하는 지역 이거 생활인구라고 합니다. 생활인구가 서울의 실제 생활인구는 1,150만 명 정도 됩니다. 원래 현재 거주인구 비율은 9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생활인구는 거의 200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외지에서 특히 경기권에서 또 기타 지역에서 들어와서 생활하고 직장을 다니는 인구들 비율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죠. 생활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가 어디다? 1위가 강남, 2위가 송파.
3위가 서초입니다. 그 얘기는 이 지역에 정말 젊은 직장인들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현재 직업군들이 그만큼 많이 발달돼 있고 직주 군접을 또 유도시킬 수 있는 교통망이 굉장히 좋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가격을 선도하고 끌고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20년, 물론 2020년도만 볼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대부분 다 공통사항인데요. 직주 군접을 노리면서 강남, 서초, 송파 주변에 직장인 구성도 좋고 소형주택의 인기가 많으면서 교통 여건 굉장히 좋은 이런 소형주택들을 현재 내가 만약에 보유할 수 있거나 투자할 수 있다면 뭐 올해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하면서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박영신 소장님과 이슈 진단 함께 하셨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클래식인 이 강남이 현재 가장 트렌디한 투자처인 것 같은데요. 자, 이 강남권역 부동산 정보 체크로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2, 3호선 교대역 인근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방 2개짜리입니다. 현재 시세는 5억 4,500만 원에서 6억 8,5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좀 전에 설명드렸던 직장인 또 직장 구분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서초동이죠. 서초구 중에서도 서초동이고요. 그 중에서도 주거 환경이라든가 쾌적한 어떤 그런 조건들이 워낙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또 신축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위치를 보시게 되면 교육대학교 건너편 쪽입니다. 남부터미널역과 교대역 같이 이용할 수 있고요. 2호선, 3호선이죠. 거기에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인 경부고속도로 또 이제 지하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크게 복합 사업으로 지정될 지역이고요. 아래쪽으로 서초면 RNC 단지에 현재 연구원 단지, 그다음에 이미 뭐 개통이 되어 있는 강남 순환 고속도로라든가 외부 인구들이 그만큼 유입이 많은 지역이고요. 또 테헤란로 중심으로 봤을 때는 장제 터널까지 연결되면서 서초사당 방배권역이 강남권역에 더욱더 많이 가까워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또 서초 우성이라든가 무지개 신동아 재건축 단지들 이제 신동아 재건축만 남았습니다. 우성과 무지개는 이제 거의 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동아 재건축 단지가 또 활성화가 되게 되면 그 주변 가격을 또 자극을 시킬 거고요. 또 기준점으로 봤을 때 강남대로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지는데 오른쪽이 이제 강남, 도곡, 대치 이런 형태로 연결되고요. 왼쪽으로 봤을 때 서초, 사당, 방배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딱 중심권에 있는 쾌적하면서도 입지 여건 좋고 교육 환경도 좋습니다. 8학군 수요가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서초고등학교부터 서울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까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소형주택이면서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이쪽 지역에 거주하는 어떤 수요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쉽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이 주변이 또 현재 문화지구로 조성돼 예술의 전당과 관련된 또 현재 그 주변에 예술 공간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죠. 그래서 외지인들이라든가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아트밸리 가로수길 같은 특화된 상권거리를 만들고 뭐 이걸 연계 개발을 해서 세비섬까지 연결되면서 그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될 조짐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법원단지라든가 종합병원부터 해서 각종 인프라들은 워낙 좋은 지역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전체적인 개발 계획을 보게 되면 이제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이 지역을 용도 변경이나 종상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업지 활성화, 거기에 예술의 전당과 문화특구 연결되는 서초 법초타운이라든가 정보사 부지는 이미 또 개발하고 있으며 그래서 이 주변이 IT라든가 바이오, 금융, 뭐 첨단 산업에 입주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롯데라든가 남부터미널 개발 계획은 또 워낙 또 오래되게 또 개발 계획 자체가 오래된 계획이라서 이제 착공할 날만 남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면 양재 R&D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이미 현재 연구원 단지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주변이 굉장히 크게 변화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 있는 특별 계획 구역이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삼성타운 바로 뒤편에 있는 토지인데요. 롯데칠성과 또 현재 코롱 부지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가 특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현재 이 주변이 이제 판매, 업무, 문화, 기능 복합 개발 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상업 지역으로 용도가 바뀌겠죠. 그러면서 현재 실제 상업 지역으로 해서 현재 상업 지역으로 용도가 상향이 되면서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남부터미널 복합 개발 사업은 실제적으로 서울시에서 가장 큰 면적을 자랑하는 개발입니다. 그래서 롯데칠성 부지와 남부터미널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 오피스 빌딩이라든가 쇼핑몰, 영화관, 터미널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변이 복합개발 사업지역으로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노선 개선, 특히 이제 교통 환경이 바뀌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교통 환경이 바뀌면서 소음이라든가 공해가 없어지고 주변에 공원시설부터 해서 주거, 상업시설, 복합 문화예술단지, 연구 개발시설들이 같이 상층부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주변에 또 인구 구성, 특히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들어설 수밖에 없는 업체들이죠.
그렇게 해서 2030 젊은 세대들이 가장 많을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5억 4,500만 원부터 6억 8,500만 원까지 임대 금액을 4억 9,500만 원에서 6억 2,500만 원 잡게 되면 투자 금액이 5천에서 6천만 원입니다. 굉장히 소액입니다. 임대 금액은 3천만 원에 월 120에서 15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은 2억 1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3억 500에서 3억 8,5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고급 주택가이면서 주변의 환경 굉장히 좋고요. 또 교통 여건 좋고요. 파락군 수요로 인해서 지속적인 수요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또 개발 호재 때문에라도 그 주변에 젊은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희소성 높은 또 우수한 입지에 또 내가 갖고 있거나 임대를 놓더라도 나중에 되팔더라도 시대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남구 역삼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역삼역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 확인해 볼 텐데요. 구조 분리형 1.5룸 구조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3억 2,500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좀 전 설명드렸던 내용과 연결된 지역입니다. 테헤란로 하면 뭐 업무지구, 특히 이제 직장인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죠. 1, 2인 직장인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강남 역삼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소형 오피스텔의 인기는 가장 인기가 많은 지역이고 그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위치를 보시게 되면 역삼역과 강남역, 점선으로 돼 있는 부분이 이제 신분당선 연장선입니다. 이게 현재 신사역까지 이제 개통이 다음 달 5월 28일로 예정돼 있고요. 근데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그 뒤로 코롱부지까지 연결돼 있는 테헤란로, 거기에 현대자동차가 한창 공사 중입니다. 삼성동의 국제로 복합지구와 또 연결되죠. 그 주변에 이제 관광이라든가 쇼핑이라든가 국제회의 뭐 이렇게 같이 연결된 지역이고요. 교통노선도 또 개선되고 있는 지역이고, 그 주변에 전철역으로 봤을 때는 강남역과 신분당선 또 역삼역까지 전철역 도보 2분 정도 거리의 초역세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에는 말씀드렸던 직주근접으로 인한 직장인 수요가 그만큼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주변에 이제 기업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설 법인뿐만 아니라 이미 있는 법인체들을 보시게 되면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 특히 이제 실질적인 연결되는 고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더욱더 창업의 붐이 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인 직장인들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 이 소형 오피스텔이면서도 원룸 1.5룸 이런 것도 굉장히 수요를 또 뒷받침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또 젊은 직장인들 중에서도 이제 교통 여건 좋고 또 현재 주차 시설 괜찮은 그런 건물들을 찾기 때문에 당연히 또 입지적인 여건이 상당히 우수하고요. 주변에 또 상업지역이 있다 보니까 테헤란로 일대가 상업지역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에 포진하고 있는 물건들이 대부분 다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상업지역의 그 어떤 토지의 공시가격뿐만 아니라 토지 가격, 또 공시지가 이런 것들이 상승하면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까지 높아질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남구 이제 2030 실행 전략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벨트로 묶어서 현재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틀이 잡혀져 있으며, 그래서 벤처 산업 벨트로 묶여져 있는 지역이 강남, 역삼, 삼성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삼 선릉부터 삼성까지 국제 업무, 마이스, 금융, IT, 국제 업무, 상업까지 연결돼 있고요. 그 위로 신사, 노년부터 의료, 관광, 그다음에 압구정 로데오부터 연결돼 있는 현재 마이스부터 항일류, 관광문화산업, 그다음에 양재부터 연결돼 있는 의료 R&D라든가 아니면 현재 그 주변 IT 벤처 산업 벨트, 이렇게 벨트별로 개발이 되는데 그 중심권에는 당연히 붉은색 라인이 들어가 있겠죠. 강남, 역삼, 선릉, 삼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그 주변에 이제 개발 사업이 이미 완료된 것들이 있죠. 르네상스 호텔이 현재 실제로 2개의 동으로 나누어지면서 개발이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 시설이 35층이 또 만들어졌다. 그 얘기는 숙박 개념이 아니라 이제 업무시설까지 만들어지면서 각 층마다 기업체들이 법인체들이 들어오면서 직장인들 수요가 그만큼 더욱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들로 인한 수요는 더욱더 폭증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제로 복합지구는 현재 뭐 당군 이래 최대 개발이라고 합니다. 강남 지역에. 그렇다면 실제로 송파부터 연결되어 있는 탄천, 한강, 정비, 권역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개발을 할 거고요. 거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공연장부터 호텔, 판매시설, 오피스까지 같이 연결된 복합개발 사업지구고요. 뭐 우리나라 국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지하 공간 개발 통해서 지하 6층부터 또 지하 1층까지 환승장이 만들어진 국제 이제 실제적인 GTX 급행 철도라고 하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환승장이 만들어집니다. 이 환승장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용객이 하루에 5, 6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 이 쇼핑 공간을 더욱더 확대시킬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거대 도시, 지하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봤을 때 영동대로 통합 개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많이 줄 겁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부터 해서 롯데칠성부지까지 업무지구로 지정된 지역, 말씀드린 대로 상업지역이 별로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상업지역 안에 있는 물건이고요. 또 종상향부터 용도 변경, 용적률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가격은 당연히 오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은 3억 2,500만 원부터 4억 7,500만 원까지 부가세는 별도고요. 2억 9천만 원부터 4억 1천만 원까지 전세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3,500에서 6,500만 원 정도 투자가 가능하고요. 2천만 원 보증금에 월 105에서 130만 원 예상하게 되면 2억 6천만 원 정도에서 3억 8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500에서 7,500만 원 정도로 굉장히 소액으로 여러 채 보유해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테라는 직장 밀집 지역에 임차 수요가 많은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자랑을 합니다. 또 현재 노후 생활도 보장될 수 있고요. 또 거기에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 주변에 또 어떤 시세 차이까지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의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매력 높은 강남구 역삼동까지 자세하게 체크해봤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상속, 증여 등 세무 상담을 주제로 하는 이 박영신 소장님의 무료 전화 상담도 이어집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박영신 소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들 모두 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올킬 김채영 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은 우리 어떤 지역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투자하는데 조금 똘똘한 한 채, 요즘 그쪽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많이 있죠, 그쪽으로. 그래서 오늘은 강남구와 서초구에 있는 똘똘한 한 채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똘똘한 한 채의 인기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충족해 줄 수 있는 정보 체크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으로 가보겠습니다. 황금 노선이죠.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구조 1.5룸에서 2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4억 3,900만 원에서 6억 8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강남구 쪽 하면 저희가 논현동 신논현역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신논현역은 강남에서 굉장히 번화한 곳이죠. 왜 번화하냐면 일단은 강남 업무단지가 아주 매우 많이 몰려 있는 곳이죠. 그뿐 아니라 성형, 피부과, 병의원도 몰려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해외여행, 여행객들이 많이 안 와서 그런데 뭐 이 동남아나 중국 그런 고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죠.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있고 그뿐 아니라 이제 삼성동 국제교류 복합지구 해서 이쪽으로 상당히 많은 일자리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일자리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주택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적은 금액으로 나도 강남에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쪽에 한번 와서 보시면 투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판단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신논현역은 9호선 우리가 말하는 골드라인이죠. 예, 이렇게 가로축으로 골드라인이고 또 신논현역에 요번에 이제 5월 달에 개통 예정에 있는 신분당선은 또 남북으로 골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신사동까지 이제 개통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이 골드라인만 크로스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 신논현역에는 이쪽에 이제 바로 또 이 삼성 개발 개발 특구죠. 예, 국제기술 복합지구 있는 쪽으로 해서 이 가까이 접근이 가능한 곳입니다. 게다가 이제 접근도 가능하고 이쪽 지역이 조금 낙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그거는 복골복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요 다세대 주택이 몰려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쪽은 지금 현재도 일자리가 이 강남 상구 쪽으로 약 4분의 1이 몰려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곳이다. 그래서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에서 가장 큰 일자리가 생겨나는데 이쪽 바로 옆에 잠실, 마이스 단지라든가 영동대로 지하도시 다 연계돼서 또 이렇게 일자리가 크게 생겨날 것이고요. 롯데칠성 음료 부지 개발, 정보사업 부지 개발, 사당 환승센터 개발, 남부터미널 또 재건축, 또 양재우면 RNCD 개발 특구지요. 또 우리가 말하는 화물터미널이죠. 물류가 또 들어오고요. 또 수서 역세권 개발, 그래서 크나큰 일자리가 아직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은 계속적으로 갈증을 느끼고 이제 지금 강남구는 이렇게 개발을 터뜨리질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왜냐하면 강남이 모든 주택 가격의 바로미터라고 그러죠. 계속적으로 이쪽을 기준으로 많이 오르면 상승이라든지 하락이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앞으로 개발 계획이 굉장히 방대하죠. 예.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그쪽에 영동대로 지하도시 개발이죠. 그곳도 있고 마이스 업무단지 또 탄천 수변 문화공원 또 바로 옆에 종합운동장 마스터 플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으로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또 잠실 이런 쪽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기가 실거주가 아니면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거주하려면 워낙 또 고가니까 힘들죠. 그래서 앞으로 이 삼성동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세계적인 도시 중에 한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통합 사옥.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 통합 사옥이 롯데타워보다 한 15m 높고요. 연면적은 3배에 달하기 때문에 지금 한 3만 명 정도가 일자리가 들어올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건물만 3만 명이면 전시 컨벤션, 공연장, 호텔, 업무시설, 판매시설 이렇게 다 들어오면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예정이고 또 이런 대기업이 들어오면 굉장히 양질의 일자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 주변에 또 주택이라든가 모든 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주변을 다 묶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국제 도시화가 된다. 그 얘기는 국제 업무, 국제 회의라든가 전시, 컨벤션, 관광, 숙박, 문화, 판매 이런 것들이 아주 여러 가지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슨 관광 명소가 될 수도 있죠. 해외에서는 왜 그러냐? 지하도시. 삼성역에서 봉은사역까지 약 지하 6층까지 그 연면적이 그 잠실 야구장이 30배에 달합니다. 그뿐 아니죠. 이것만 30배인데 이쪽으로도 지하가 이동을 할 수 있고요. 또 이쪽도 지하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하를 하루 종일 봐도 다 못 볼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쪽에는 통합 역사도 들어오죠. GTX A 노선, C 노선이 정차하고요. 또 우리가 말하는 위례
신사선 또 이쪽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버스 환승센터라든가 도심 공항터미널이 이쪽에 공항 업무까지 다 보고 가서 비행기만 타면 되게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이쪽으로 뭐 공공상업이라든가 모든 게 다 들어오면 그 많은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큰 개발 이슈고요. 또 우리가 말하는 양재동은 우리가 첨단 산업이죠. AI 연구단지라든가 또 카이스트 AI 대학원이 또 이쪽으로 이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양질의 일자리죠.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 앞으로 로봇 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그런 첨단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나라에서도 지원도 많이 하고 많이 키우는 그런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수서 역세권 개발도 마찬가지로 통합적으로 뭐 역사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이쪽에 GTX A 노선이 들어오죠. 그래서 일자리와 뭐 주거와 뭐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 개발이 있고 개발 이슈들이 좋은 게 많은데 또 교통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지하로 그 교통을 빠르게 이동시키면서 지상은 이렇게 쾌적하게 자연 친화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가림막이 있죠. 이쪽에 뭐 서초구와 뭐 강남구와 서초구가 이렇게 가림막이 있는데 가림막이 다 철거가 되고요. 이제 왔다 갔다 이동하기도 서로 편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또 이 경부 고속도로 위니까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예, 기대되는데요. 게다가 이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죠. GTX 수혜지는 어디냐? 뭐 말 하나 마나 강남이죠. 왜? 모든 기준이 강남 접근성이 얼마나 되느냐 항상 그러죠. 예, 이 멀리 있는 곳은 지금 강남에 한번 나와서 뭐 여러 가지 일을 보고 가려면 왕복 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접근만 하는데도 뭐 갈아타고 어떻게 하고 하면 2시간 정도 걸리니까 그렇게 되면은 4시간 왕복 4시간 걸리는데 앞으로 20-30분 내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빠르게 이동이 되고 그만큼 이제 앞으로 이 강남에 많은 사람들이 더 몰릴 것이다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예, 20-30분 내에 뭐 일 보고 쇼핑이라든가 모든 일을 다 보고도 넉넉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GTX의 수혜지는 강남이죠. 예. 게다가 이제 앞으로 위례 신사선이 또 앞으로 한 5년 정도 지금 올해 첫 삽을 뜨면 5년 정도 걸리고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고 지금도 강남은 굉장히 교통이 편리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례 과천선도 들어오고 뭐 KTX 부부 연장선도 들어오고 다 좋습니다. 교통, 일자리, 모든 주택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일자리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가장 많은 것은 강남이죠. 왜 그럴까? 어떤 분들은 주변에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는데 그 우수한 인력들이 이쪽에서 출퇴근하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게다가 이제 다 좋은데 살기 좋고 또 뭐 모든 게 우리나라 강남 모든 거 세계 여러 곳에 있는 거 유명한 거 다 있습니다. 그만큼 편리하죠. 근데 매매가가 계속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워지는데 일단 4억 3,900은 1.5룸이라 하면 방 하나 거실 하나 그러니까 투룸에서 방 하나가 부족한 것입니다. 다 갖춰져 있죠. 그리고 또 6억 8천까지 있는데 이제 조금 좀 낮은 것도 있는데 투룸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를 이제 하시기에는 강남 투자하는데 어느 정도 들을까? 조금 좋은 거는 뭐 더 많이 들겠죠. 근데 5천만 원부터 9천만 원. 이제 전세를 활용을 하시죠. 네, 전세를 활용을 하시면 이 정도 투자를 하실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월세를 원하시면 월세 140에서 뭐 한 200 정도 가까이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한 40%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2억 2,900에서 3억 7천만 원이면 똘똘한 한 채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 시세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렸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초구 서초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대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교대역이다 보니까 2호선 또 3호선까지도 손쉽게 이용 가능한 곳입니다. 자, 구조 보면 투룸 또 쓰리룸 구조 갖고 있고요. 현재 시세는 5억 5천만 원에서 10억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요즘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들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예, 초급가도 찍은 아파트도 있고요. 왜 그러냐? 이쪽에 아무래도 뭐 일자리가 가까이에 많이 있고요. 또 우리가 말하는 명문학군, 또 학교 따라가죠. 예, 명문학군 있고 뭐 법조타운도 마찬가지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몰려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서울교대, 서울예술종합대학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이쪽에는 이제 예술의 전당도 여기 있기 때문에 예술도 덤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쪽에 보면 아파트 값이 굉장히 요즘 비싸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우리가 말하는 국민주택이죠. 방 3개, 84제곱미터가 46억을 넘었죠. 굉장히 고가로 형성되기 때문에 이 적은 소형 주택, 우리가 말하는 자녀 교육도 시키고 그러려면 쓰리룸은 아직 이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에 비해서 조금 덜 부담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괜찮고요. 예, 그래서 이쪽에 뭐 카페 골목이라든가 뭐 카페 골목, 뭐 썰의마을, 방배동, 뭐 방배 사이길 이렇게 편리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말하는 병세권도 중요하게 생각하죠. 예, 서울 성모병원도 있고 고속터미널 물론 지방 접근성이 좋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서리풀 공원이 있고 국립현충원이 있고 또 반포 한강변에 한강공원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만큼 생활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다. 게다가 뭐 교통은 점점점 좋아지고 있고 뭐 지금 표시한 건 뭐 투룸이래. 뭐 저기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어디든지 한 번 정도 갈아타면 다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지하철이 잘 되어 있죠, 강남에는. 그래서 이런 서초 쪽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법원, 고등법원, 우리가 말하는 법조 단지가 있죠. 게다가 이제 서리풀 공원이 있고 서리풀 공원 그만큼 쾌적하게 잘 이용할 수 있고 뭐 명문학군, 말하는 예술의 전당. 그래서 생활 인프라가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직주 근접으로 이 강남의 어떤 중심지에 있죠. 일자리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고 이 강북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다리만 건너면 용산 접근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일자리의 밀집 지역에 있고 또 직주 근접지로 여러 곳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살기 좋고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 곳이다. 그런데 앞으로 개발 계획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금 아파트, 우리나라 특히 강남의 아파트 하나가 대단하죠. 예, 그러니까 부의 형성의 기준이 강남 아파트 어느 정도인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대단한데 이만큼 큰 지금 예전에는 그 5층짜리 아파트가 재건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한강변이 라인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안쪽에도 이렇게 조그마하게 우리가 말하는 재개발 그런 지구가 한 15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금방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다세대 주택도 미래에는 그런 걸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재개발 재건축이 이렇게 꾸준히 진행이 되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하는데 그 토지의 가치가 뭐 주택은 낡아도 계속적으로 이런 재개발 쪽으로 뭐 인근이라든가 어딘가 있어도 그 반사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보사부지 개발이 있는데 이쪽은 4차 산업, 앞으로 최첨단 산업이 이루어지고요. 이쪽에 문화예술 또 회관같이 거점으로 또 거듭나고 되고요. 또 한강 아트밸리도 또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앞으로 이쪽으로 반포대로 아트밸리 가로수길이 생길 것이다. 강남이 점점 아름다워지죠. 그래서 왜 예술의 전당에서 한강까지 세비섬까지 반포대로 전 구간을 3.7km
뭐 이렇게 얘기해서 아트밸리 가로수길로 조성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화물 터미널 자리죠. 예, 물류 단지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말하면 그 택배 우리가 주문하면 2시간 만에 도달한답니다. 그만큼 편하고 깨끗하고 우리가 물류단지 있으면 지저분한데 다 지하에서 쓰레기 처리까지 완벽하게 다 그렇게 최첨단으로 바뀐답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또 많이 늘어나겠죠. 그다음에 이제 서초대로 쪽에 있는 롯데칠성 코오롱부지 이쪽도 롯데 사옥이 또 이 랜드마크를 이루게 될 것 같고요. 또 양재 쪽에 양재동은 우리가 말하는 양재역이 GTX 신호선이 들어옵니다. 다른 곳은 이 좀 뜨문뜨문 이 역사가 뜨문뜨문 이루어지는데 이 강남은 삼성동, 양재동, 그다음에 수서 이렇게 가까이에 3곳이 들어오죠. 그런데 양재동은 AI 연구단지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카이스트 AI 대학원도 들어오죠.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곳은 강남이 더 선두로 앞서고 있습니다. 또 사당 복합 환승센터 이쪽도 굉장히 필요한 곳이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앞으로 빠르게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이제 또 환승센터 하면 환승만 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도 같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교통도 빠르게 정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하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또 지상은 이렇게 쾌적하게 자연 친화적으로 아름다운 경부고속도로가 탄생할 것 같습니다. 예, 기대되는데요. 예, 게다가 항상 제가 GTX의 수혜지는 강남이다 얘기하죠. 왜 삼성동, 수서, 양재 이렇게 3곳이 GTX 이렇게 그 3곳이 들어옵니다. 가까이에도. 이런 데는 뜨문뜨문 들어오죠. 멀리. 역사가 몇 곳 안 돼요. 그런데 접근성이 멀리에서도 접근성이 20-30분 내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GTX의 접근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강남 접근성이 몇 분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 주변도 그 가치가 상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GTX의 수혜지는 강남이다. 왜? 강남은 그 자체 그대로 뭐 몇 분 접근성이 필요 없죠. 예, 그래서 앞으로 가치는 더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계속적으로 지금 뉴스에 나와도 강남구, 서초구는 상승 쪽으로 치닫고 있고 다른 곳은 거품이 빠진다. 이런 얘기가 뉴스에 나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많이 팍팍 뛰는 건 아니고 사실은 강남에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 지금처럼 조금 적게 움직일 때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투룸과 쓰리룸. 쓰리룸 같은 경우는 뭐 자녀가 있는 분들 뭐 더 좋습니다. 이제 실거주로 좋죠. 투룸 같은 경우는 뭐 투자도 좋고 뭐 1, 2인 가구들 거주도 좋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 좋은데 이제 다 큰 돈 가지고 움직이기가 힘들죠. 그래서 전세를 우선 활용해 놓고 나중에 차츰차츰 계획을 세워서 들어와서 실거주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4억 8천에서 8억 1천만 원이 전세가인데 이 차익이 7천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7천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이면 되고요. 또 이 월세는 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거는 반전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면 월 130만 원에서 300만 원 가까이 수익을 보실 수 있고요. 대출 40%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2억 8천만 원에서 5억 5천만 원이면 실거주도 가능하고 뭐 투자도 가능하고 똘똘한 한 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같이 체크해봤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킨다라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서초구, 서초동은 직주 근접성 면에서도 또 좋은 학군들을 품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어떤 세대든지 간에 참 만족하기 좋은 그런 곳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초구, 서초동 같이 체크해봤습니다. 자, 김채영 이사님이 새 정부와 부동산 투자라는 주제로 1:1 무료 상담도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참여 원하시는 분들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채영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방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